안녕하세요. 여러분, 휴식이라는 단어 참 평범하죠? 그런데 만약 이 평범한 단어 속에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엄청난 철학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다들 한 번쯤 해보는 고민이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고민 같지만 사실은 말이죠. 우리 대면의 에너지를 어떻게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철학적 질문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조상들이 여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지혜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그 안에 담긴 자연의 거대한 법칙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이 법칙이 지금 우리 시대에 왜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휴식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쫙 꿰뚫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여름을 위한 지혜입니다. 요즘 우리한테 여름휴가 하면 뭔가 일상에서의 탈출,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으로는요, 여름은요, 밖으로 막 나다니는 시간이 아니었다고 해요. 오히려 정반대죠. 더 깊숙이 내안으로 파고드는 그런 성찰을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개념이 한거입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지혜로워요. 1년 중에 가장 뜨거울 때랑 가장 추울 때. 이때는 식물도 성장을 잠시 멈추고 뿌리의 영양을 쫙 저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도 밖으로 에너지를 막 쏟아내기보다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시간으로 봤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안으로 힘을 모으는 지혜가 그냥 개인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게 스케일이 훨씬 커집니다. 국가 전체의 운명을 설명하는 원리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한국의 아주 독특한 정신적 지리학, 자연의 3대 7 법칙입니다. 3대 7. 이 숫자가요, 한반도의 지형과 정신을 꿰뚫는 핵심 비율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그냥 숫자 같은데 여기에는 음과 양, 그리고 비움과 채움이라는 동양 철학의 정수가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해요. 도대체 무엇과 무엇의 비율을 말하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 이게 그냥 흙이랑 돌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갑고 고요한 음의 에너지를 가득 담아두는 거대한 물통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음의 에너지가 뭐라느냐? 나머지 30%의 평야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주 활동적인 양의 기운과 딱 만날 때, 바로 그때 창의적인 지혜가 탄생할 수 있는 완벽한 균형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원은 땅 속에 묻힌 석유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땅 자체가 만들어내는 정신적인 에너지, 그 균형, 그게 진짜 자원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자연은 그냥 배경이 아니라 국가의 힘 그 자체인 셈이죠. 자, 자연이 이렇게 완벽한 균형을 갖추고 있다면 그 안에서 사는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 주제, 한 시대의 끝이 등장합니다. 이건 일종의 선언이에요. 국가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희생했던 그 고난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한 국가의 성장서사가 한눈에 보이죠. 과거, 정말 땀 흘려가면서 벽돌 하나하나 쌓던 시기. 이건 국가의 뼈대를 만드는 고행의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교육받았고 또 성숙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생존을 위한 노동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빛나게 하는 일을 시작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마디가 그 시대적인 전환을 정말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노동자 할 시간이 지났다. 그렇죠. 육체적인 힘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우던 시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노동의 시대가 끝난 그 빈자리를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크고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이념, 돈만 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끄는 그런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찾아야만 하는 거죠. 원문에서는 이 목적의 진화를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요. 첫 번째 단계는 장사치의 단계입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돈과 물질을 좇는 거죠. 물론 이게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장은 거기서 끝입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뚜렷한 이념, 비전을 제시하는 기업가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이념의 꼭대기에 바로
홍익인간이 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내 성공이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에너지로 이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인류 전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국가적 소명이자 우리 각자의 소명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리더는 옛날처럼 막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권위적인 리더가 전혀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의 리더는요, 마치 엉킨 실타래를 잘 풀어주는 사람처럼 우리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사람들을 돕는 문제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모든 거대한 철학을 우리의 여름 휴가랑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과연 휴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휴식과 미래의 휴식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왼쪽의 노동자에게 휴식은 그저 육체적인 고통을 잠시 멈추는, 어찌 보면 소모적인 행위였죠. 하지만 오른쪽 미래형 리더에게 휴식은요, 다음 시대를 구상하고 새로운 지혜를 얻기 위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핵심은 태도의 전환입니다. 바다에 갈 때 그냥 물놀이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거대한 생명의 에너지를 내 안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낯선 곳을 여행하는 것도 그냥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그곳의 사람과 환경을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결국 휴식이라는 건요,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세상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의 휴식은 그저 과거의 피로를 푸는 데서 그치고 있나요? 아니면 미래의 나를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나요?